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이 꼭 해야 할 모든 신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요. 자세한 신고 일정 지금 시작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는 집주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죠. 바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동안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고민 끝에는 누가 좀 보기 쉽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소득세 신고, 그리고 종부세 관련 신고, 거기에 이제 전세 월세 신고. 이 전세 월세 신고는 임대사업자일 때와 아닐 때 구분해 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사업자 등록이나 그리고 부가세 신고, 자산세, 건강보험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달입니다. 1월달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죠.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 면세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는 거고요.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 받고 있다면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 이제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신고하는 거냐면 전년도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때만 신고하는 거고, 만약 소득은 발생했지만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게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이 표가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 국내에 있고,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월세 수입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없이 보증금만, 전세만 받고 있다면 당연히 비과세고요. 하지만 주택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 주택이 국내에 있지 않고 국외에 있고 월세 받고 있다면 세금 신고해야 되고요. 국내에 있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금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이 2개일 때, 자 이때는 만약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비과세고요.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 이 3주택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입니다. 자 이때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자 이때에는 이 보증금 전세금이 모두 다 소형주택이라면 그러면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이 3개 이상일 때는 월세만 이 소득세를 과세시키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일정 요건이 되면 월세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간주임대료예요. 그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그 3채 이상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때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이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신고하는 거죠. 만약 월세가 있다면 간주임대료 더하기 월세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니까 소형주택만 3개 가지고 있으면 과세가 되지 않겠죠. 그 소형주택의 요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이런 주택들은 소형 주택으로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함되지 않냐면 26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는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 주택이라도 월세 소득이 있다면 그 월세 소득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 계산할 때 그 간주 임대로 그거 계산할 때는 소형 주택은 주택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이 간주 임대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그 2개 주택의 공시 가격이 각각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간주 임대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확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요. 물론 이건 이번 1월 달에 개정안이 나오고 아직 공포 안 됐으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2월 중에 공포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대로 12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까. 언제부터냐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 올해까지는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내년부터는 여기에 플러스 주택 2개일 때도 각각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간주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부 이 개정안이 공포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신고할 게 또 있죠. 두 번째는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는 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참고하시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 받는 것 말고 주택 외에서 뭐 상가나 또 뭐 토지 이런 곳에서 월세 받고 있으면 그건 이제 부가세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단 일반 과세자 먼저 설명드리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물론 올해는 이제 구정 연휴가 있어가지고 1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세 신고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부동산 임대업,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매출액이 4,800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일반 과세자입니다. 만약 연간 매출액이 4,800 미만이라면 이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때 부가세 신고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물론 올해는 1월 31일까지 이때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세 신고하시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이 과세자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 자, 이런 경우는 또 여기에 뒤따르는 게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 그 사업자 등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데 월세 소득이나 또는 간주 임대료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 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이면 세를 준 날이죠. 그때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이 주택임대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주택이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수입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하죠. 자, 이 사업자는 세무서에 1번처럼 이렇게 사업자 등록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지자체에다가 시군구청이죠.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 이제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증이 두 개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거고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앞서 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긴 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그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그때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시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 세무세 사업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소득세는 여기서 말하는 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걸 말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개인소득이나 뭐 기타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은 당연히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 신고는 반드시 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이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1월 달에 했던 그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했던 그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수정이라는 게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 때 했던 금액보다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낮추는 건 불가능해요. 이 소득세를 신고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은 뭘까? 일단 가산세가 붙죠.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가산세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달 납부세액의 경과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2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매일은 경과일수만큼.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일수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실 때 만약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이 1년 동안 발생한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로, 다른 이제 소득과 함께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죠. 세율은 6%에서 45%. 근데 만약에 이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분리과세 14%, 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번에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부가세 신고가 또 있어요. 일반 과세자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건데,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신고하지만 일반 과세자,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 달, 7월 달 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주택은 이제 7월 달과 9월 달 두 번 나눠서 내죠. 그래서 첫 번째 주택 1기 전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거고, 건축물은 주택 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산세라는 게 부가징수예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얼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냥 날라온 만큼 내면 됩니다. 다만 시가 표준액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 공시 가격이죠.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11월 달에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뭐 피부양자 박탈됐다라고 하면 왜 박탈됐는지,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서 세를 받고 있다면 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주택분이 나온다면 나중에 추가로 어떤 집을 살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9월 달입니다. 9월 달은 이제 종부세 관련 신고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5개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종부세 합산배제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하시는 거고 그렇게 합산배제 받으시다가 그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나 또는 등록말소 어쨌든 말소됐다면 그때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이걸 또 하셔야 돼요. 합산배제 받은 걸 제외시켜 주세요. 종부세 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 집을 2개 가지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것도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합산배제주택, 신축소형, 지방미분양 이런 것들도 이때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부 각각 납세자로 할 건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자로 해가지고 12억 공제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보유 공제나 노령자 공제 이거 받으실 건지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인데 이건 아마 해당되실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또 나오죠. 이때는 그 토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 나머지 절반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이번에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우리 집주인분들이 뭔가 신고하는 건 없어요. 다만 참고하실 부분인데 이제 이때는 건강보험료예요. 5월 달에 세금 신고하시고 소득세 그리고 9월 달까지 이제 6월 달, 9월 달 이 재산세가 나오면 소득과 재산 반영해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이 돼요. 어떤 분들 지역가입자분들 이 기준 가지고 그해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보험료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거나 또는 피부양자가 박탈됐다면 꼭 공단에 물어보시고 왜 올랐고 왜 박탈됐는지 물어보시고 뭐 보험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이나 폐업,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해 가지고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낮춰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매각했다면 역시 증명서류 제출해 가지고 보험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 물어보시냐면 가까운 공단지사 1577에 1000번에 꼭 물어보시고 이번에는 12월 달인데요. 이때는 종부세 납부하는 달이죠.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재산세처럼 내가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알아서 얼마 내세요
이렇게 고지서 보내가지고 그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부가징수가 있고, 뭐 소득세나 양도세나 뭐 증여세나 뭐 취득세나 이렇게 내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특이하게 부가징수하고 신고납부 둘 다 가능해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신고납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산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부가징수를 하시기 바라고, 고지서 나온 대로.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 외에 종부세액의 20% 농도세까지 같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이 경정청구인데요. 과거의 경정청구 종부세에서 이거는 신고 납부한 사람한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과거에 이제 부가징수가 아닌 신고해서 납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부가징수, 고지서 나온 대로 낸 사람들, 이분들도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신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지서에 나온 그 과세 표준이나 세액이 계산해 보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 세법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나 세금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이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정 청구할 수 있냐면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끝으로 전세월세 신고예요. 앞서 제가 전세월세 신고는 주택임대 사업자일 때와 아닐 때 구분해 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보시면 일단 전세월세 신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게 누가 보시면 누가 하는 거냐면 나와 있죠. 아무것도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집주인,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둘 중 하나만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뭘 신고하는 거냐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 조건 됐을 때 신고해요.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이때 신고하는 거죠. 상가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근생, 상가임에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 쓰고 있고 이렇게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에요. 왜? 이거는 주택 임대차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상가로 쓰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그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온라인 신고하실 거라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 하시는 거고, 언제까지 하시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주택임대 사업자. 앞서 말씀드렸죠. 민특법상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겁니다. 뭘 신고하냐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고, 주의하실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 이걸 충족했을 때 신고하는 거라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돼요. 갱신계약도 해당이 되는 거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할 필요 없죠.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이걸 충족해 가지고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할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역시 상가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고요.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예요. 시군구청,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 집주인분들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렌트홈에 신고하시는 거고, 언제까지 신고하시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들이라는 전세월세 신고, 그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있는데요. 요거는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주인분들이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지 쭉 시간순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